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 증시가 꽤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어요. 일단 미국 증시 어땠는지부터 먼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시장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FOMC 연준에서 내년도에 대한 점도표 그리고 후년 2024년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 한 번 인상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점도표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엔 두 번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앞으로 2년 동안에 3번, 4번 올라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채권 시장이 이번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주시장을 좀 압박을 하는 그런 요인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장주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브레이크를 잡는 네네.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좀 미국 주시장을 보셨던 분 한국 주시장도 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금년 2월, 3월의 모습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3월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고 네. 그 당시에는 기억하실 분 계시겠지만 3대 주식 3대 지수 중에서 유독 다우지수가 강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흐름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갔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결국 3대 지수가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2.8%가 떨어지면서 하루 하락폭으로 보면 3월 이후 최대폭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지금 최고가 대비 5% 이상 오늘 떨어진 채 일단 마감됐습니다. S&P 500 2%, 나스닥이 2.8% 떨어졌다 말씀드렸고요. 다우지수는 1.6%가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오늘도 올라갔다가 유가 오늘 지금 현재 수준은 약간 좀 어제 대비 내려가는 모습. 그렇지만 브렌트유는 드디어 80달러를 찍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가는 1,700달러, 30, 50달러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섹터로 보면 굳이 보면 에너지 섹터가 오늘 소폭 상승했는데요. 에너지 섹터는 지금 한 6일 연속으로 가장 강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가 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10년물 금리가 1.54%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장도 어저께 안 좋았는데 네. 어저께 우리 시장 내려간 것도 금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그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에서도 어저께 영향을 미쳤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여야 되겠습니다. 쉽게 찰스 수압에서 수석 채권 투자 전략가로 일하고 있는 캐시 존스가 한 얘기가 좀 흥미로운데요. 지난주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펀더멘탈 대비 지금 지나치게 낮은 어떤 채권 금리의 현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포트폴리오의 조정에 지금 빌미를 줬다는 것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 말이 정확하다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시에 나타났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것이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네네. 하나가 문제가 있을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주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면 기술주라든가 성장주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좀 차익 실현 이런 심리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금융주나 지금 에너지에 몰리는 것도 그런 방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여드린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 연초 들어 처음으로 주식형 펀드가 자금이 빠졌고요. 네네. 특히 이제 7월 이후 처음으로 또 IT 쪽에서 펀드가 자금이 빠졌고 네네. 들어간 쪽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금융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게 들어갔다고 좀 보여드렸잖아요. 딱 어제 화면 어저께 다시 한 걸 보시면 딱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난 밤 사이에는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작년 9월, 10월 이후 월간 최대 하락폭을 또 기록을 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한 분석은요? 네, 맞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오늘 9월이면 하루 이틀만 더 하면 이제 10월이죠. 끝나는 거 네. 아닙니까? 이제 목요일이니까 이제 하루만 더 하면 끝날 텐데요. 다우가 이제 작년 10월 이후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9월 이후 월간 최대 하락폭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만 보면 3대 지수가 보면은요. 오늘까지입니다. 네. S&P 500이 3.8% 떨어졌습니다. 다우가 3%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시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덜 떨어지고 변동수 적지만 S&P 500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건 맞죠? 나스닥은 3.7% 정확히 고점 대비 오늘까지 5.6%가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기술주는 당연한 심리인 것 같아요. 당연히 심리로 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기술주에 대한
전망은 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주라고 보는 것이 왜 그럼 도대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네네. 기술주의 좀 마이너스 요인이냐. 이제 물론 이제 이건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네네. 참고적으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한 10년 동안에요. 금리가 좀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던 것을 5개월 정도 단위 잘라서 기록한 네네. 어떤 그런 통계들이 네네.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 시기에 정확하게 오히려 주가가 강했던 주식은 쉽게 해서 엑셀만 있고 통계만 하면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요. 네.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을 하나 변수로 잡고 한 5개월 정도 올라갔던 거를 잡고 종목을 돌려보면 나옵니다. 네. 흥미로운 것은 다우지수 중에서 다우지수 30개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거를 한 5개 정도 뽑아보면 네네. 제일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금융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네.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금리가 상승했던 거 시기에 5개월 정도 상승했어. 이게 가장 많이 올라갔던 네. 게 바로 그런 주식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제 디즈니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캐터필러 이런 거가 들어갑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그 디즈니 같은 거는 일상적으로 다 쓰는 것이 되겠지만 캐터필러나 은행주는 경기 민감주인데요. 또 하나 들어가는 것이 의외 주식이 하나 들어갑니다. 뭘까요? 그게 애플입니다, 지금. 아. 그래서 애플이 기술주의 어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애플이 나빠진다는 것은 넌센스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려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건 아니지만 그건 이제 극히 예외적인 것이고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자체가 기술주의 부담이 되는 것은 결국은 대부분의 기술주가 성장으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네네.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그렇게 높은 주식 사느니 채권을 사도 될 수 있다는 건 아주 피상적으로 계속 생각하시면 네네. 되거든요. 그런 논리가 있겠고요. 투자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상내죠. 특히 성장주로 이제 막 하는 거. 왜냐하면 성장주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자 회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좋은 회사만 제가 오래된 회사를 주로 말씀드려서 그렇죠. 지금 나스닥이 상당히 강한 것들 보면 적자 회사가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원을 마련하는데 당연히 돈을 비싸게 이자를 주니까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여하튼 그건 그거고 기술 섹터가 오늘 거의 3%가 하락했습니다. 쉽게 해서 2.99%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제일 많이 떨어진 섹터가 그런 요인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은 그 그림 보시다시피 금년 1월, 2월 달에 이후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1, 2월, 2월 중순이 있지 앞부분인데요. 쭉 떨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종목을 보면 오늘 애플이 2.4%가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예외 없습니다. 3.6%가 떨어졌고요. 알파벳도 3.71%. 이 기업들이 돈이 엄청 많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하나의 트렌드로 가고 기술주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이 있으면 같이 좀 밀려나가는 것은 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아마존도 세상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64%가 떨어졌고요. 페이스북도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대표적인 이것뿐만 아니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을 비롯한 반도체, 오늘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잠시 전에 실적 발표하고 약간 보수를 얘기하니까 시간에서 떨어지고요. 네네. 다음 오늘 반도체 장비 주고 뭘 할 것 없이 다 떨어졌거든요. 반도체가. 그럼 제가 질문은 뻔하거든요. 반도체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겠지만 반도체가 3일 전 대비, 일주일 전 대비 나빠질 게 뭐 있겠습니까? 네네. 특히 반도체 장비 나빠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그렇죠. 안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새로운 반도체 물결 엄청나게 투자라고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삼성전자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하라면서 결국은 미국에 투자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그러면 돈 투자를 하면 결국은 투자를 땅만 파면 되고 땅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채워넣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럼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랩리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관련 장비들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팩트고 주식시장에는 건 심리랑 수급이랑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주식시장 그러면 좋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떨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리 상승만이 이날 시장의 주된 하락 요인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이거를 부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연휴 때문에 쉬었잖아요. 네네. 그때 떨어졌을 때 다들 뭐 금리 그때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추석 때도 이제 집에서 봤는데 네. 그때 금리가 1.3, 1.32 이 정도였어요. 네. 근데도 주가는 오늘 사실 S&P 500만 보면 오늘만큼 심지어 더 떨어졌었거든요. 네. 장중에. 그럼 왜 떨어졌냐? 그때는 홍다그룹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그랬죠. 네. 오늘 홍다그룹 별로 얘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하나의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모여서 지금 주가가 좀 쉬고 있다라고 네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또 핫한 이슈는 연방정부 셧다운이죠. 셧다운이죠. 네. 그래서 당장 오늘 이번 금요일까지 하지 않으면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갈 걸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하원이 막 협상하고 있지만 서로 여러 가지 이슈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도 지금 의회에 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네 옐런 재무장관도 의회에 가서 합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지금 제네 옐런 장이 오늘 또 다시 한번 한 발 물러서면서 얘기한 얘기가 네. 당장은 아니고 네. 10월 18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 이것도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헝다그룹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하는 모든 금융 정책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에 대한 소위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시장은 예측이 안 되는 거에 대한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예측이 안 되면 애플이면 뭐합니까? 삼성전자는 뭐합니까? 애널리스트가 전망이 안 되는 자료를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네네. 마치 그런 식으로 중국 정부에서 하는 일이 지금 예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전히 불확실성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최근에 네. 보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 이슈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네. 당연히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반도체가 되겠고요. 쉽게 보면 포스코도 지금 베트남, 중국에 있는 공장 약간 슬로우하고 잘 못 냈고 있죠. 애플이나 테슬라도 중국 공장 지금 부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나이키 지금 베트남에서 공장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공급망 이슈가 분명히 회사 시열 실적에 물건만 있으면 팔 수 있는 테슬라도 마찬가지. 네. 아직 테슬라는 영향 받은 건 확인된 적이 없지만 나이키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키 엄청 핫한 브랜드 같은 경우가 나오기만 하면 팔릴 텐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급망 이슈가 있고 오늘 말씀드렸던 금리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드리지만 7개월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다. 네, 그리고 이것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적에 대한 부담이 지금 눈높이가 약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시즌 시작되는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이런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가에서는 이번 하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분명 좀 이건 그냥 심리적인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좀 안 좋은 현상의 뭐 전초다라고 보는 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이 갈릴 것 같거든요. 월가 시각. 예, 늘 말씀드리지만 주시장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똑같은 시각이 있으면 주시장은 절대 존재하지가 않고요. 그렇죠. 누구 한 명이라도 누구 한 명 전 세계 누구 하나라도 단 하루에도 필요 없습니다. 단 5분 이후에 주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러면 주시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을 다 벌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시장의 특징은 위험성이 있죠. 위험성이 네. 또 하나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다는 네.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만 심리를 말씀하셨는데 주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안 좋은 사람의 목소리에 헤드라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주부터는 월가 시각이 안 좋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9월 이후에는 7대3 정도로 부정적 의견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제레미 그랜섬을 여러분 많은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분도 네. 역시 전설적인 투자자라고 유명한 분인데요. 현재 주시장은 1929년이죠. 당시에 대공황 시기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 얘기만 들어가면 진짜 세상이 겁날 정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팔아버리고 싶은 다 팔아버리는 건데 이런 사람의 목소리가 헤드라인에 나옵니다. 그래서 늘 한번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자기네 재단하면서 돈이 많이 있지 네네. 않습니까? 헤드라인 뉴스만 안 보면 주식시장에서 돈 벌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헤드라인은 항상 나쁜 얘기는 더 크게 나오고 네. 좋은 얘기는 뒤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한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헤드라인 이런 쪽에 뉴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다음 얘기하면 더 무섭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이런 초대형 버블은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조정받으면 6년 동안 지속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의 거품, 뭐 이분은 사실 보면 기회가 될 때마다 이분도 자주 얘기합니다. 네네. 시장의 거품의 징후로 밈스탁들의 매니아 현상이 금년의 대표적인 하나의 그 화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펙이라든가 암호화폐 등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 돈이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돈이 별로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다양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돈의 힘 갖고 투자를 했는데 뭐 이분은 투자라기보다는 뭐 상당히 투기적인 트레이딩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네. 이 사람들이
확실한 걸 갖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런 가격에 버블에 사더라도 뭔가 다른 사람이 사줄 거라는 더 높은 가격에 사는 사람이 그게 있을 믿음이 거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겠고요. 반대로 이제 펀드 스트레스의 텀리 같은 경우는 또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죠. 펀드 스트레스 제가 봤을 땐 이번 9월 시장에 대한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9월에 고점이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12월까지 약간 흐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9월은 지금 4,650 근처에 쉽지 않아져 있는데요. 이분은 금리 상승이 지금 최근에 오늘 주가의 급락의 가장 큰 요인, 우리나라 시장도 금리 상승이 큰 요인이라고 얘기했지만 금리 상승의 주식시장의 킬러, 주식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대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단기간에는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있고 고통을 줄 수 있겠지만 연말까지는 다시 한번 빅랠리라는 얘기를 정확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왜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금리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경제 회복이 되면 주가가 경제 회복이 되고 주가 상승이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기대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수료한 얘기하고 있겠고요. 최근에 경제 성장률의 하향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 하향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한마디로 좀 지나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도 한 10월 이번에 실적 수준 막상 뚜껑 열리고 나서 네네. 전망을 비타거나 가이던스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 오히려 주식은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에픽센터 주식 그동안 피해가 많았던 주식 여기에는 최근에도 약간 살아나고 있지만 네네. 항공주나 에너지주, 스탁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이런 것 플러스 기술주들에 대해서 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 현상을 지속하고 있다. 톱니가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은 틀렸어도 그래도 맞은 부분이 있잖아요. 에너지 관련주들의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건 굉장히 잘 맞죠. 에너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 양반은 탑픽으로 네네. 계속 얘기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4분기까지 보면 이제 3분기 끝난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 네네. 그래서 4분기까지 에너지의 탑픽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는데 국내 시장에서 좀 성투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